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이 청일 권순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 형성은 어떻게 되는가, 가족이 도대체 뭔가, 왜 우리는 태어나서 가족 때문에 울고 불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은 우리가 이제 같이 식구라 그러죠.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가족이라 그러죠. 그러면 가족은 또 나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총각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장성해서 이제 분가라 그러죠. 분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제 혼자 격지에 나와서 자취를 하면 혼자가 되죠. 그죠? 혼자. 그런데 혼자가 살다가 이제 연애를 하든지 중매를 해서 부인을 얻으면은 뭐가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족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거나 또는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니끼 내끼 없다는 거예요. 한 팀이에요. 느끼 내끼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경제적인 공동체, 이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도 같이 쓰잖아요. 그죠? 아빠가 벌어서 자식 그 등록금 다 되고 먹고 사는 거 다 되고 부인 놀러 다니는 거 다 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상을 그 이자를 쳐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주거니 받거리가 없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가족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뚜렷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을 이제 꾸렸어요. 가족을 꾸려서 보면은 이 가족이 항상, 가족의 중심은 누구냐? 나예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직계와 반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직계도 형성되고 반계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자식을 놓으면은, 아들이 생기면은 이제 후대가 생겨, 자식이 생기는 거고, 부인은 결혼을 했으니까 부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가 존재를 한 거예요. 생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요런 이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대가족이라는 게 있고 소가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대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위시해서 내 자식까지, 아니면은 또 손주까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서 한 집에서 사는 것을 대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원래 벌써 모, 어머님, 아버님 있죠. 그죠? 또 여기에서 보면은 부모님의 그 결혼하지 않는 삼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삼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도 한 12식구가 같이 살은 것 같아요.
12명. 그 다음에 또 시집을 안 갔으면 안 간 고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아버지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이 같이 살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은 바로 분가를 하느냐? 분가할 능력이 없어요. 나가만 품팔이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집도 없고 아무도 없어,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얹혀 사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일 도와주고, 우선 내가 분가를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부인하고, 또 옛날에 유교 사상이 뭐예요? 유교 사상에서는 3년 정도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라도 같이 살고 이 집안의 풍습을 익힌 다음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분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잘 사는 집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살 때가 이 대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부모 위를 잘라내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 위를 잘라내면은 분가를 하면은 소가족이죠. 소가족.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인하고 자식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핵가족이라 그랬어요. 핵가족.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핵가족에서 또 분표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돼요? 부모인 나와 자식 간에 같이 안 살아요. 대다수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인하고 둘이 같이 살아요. 이게 이제 가족은 가족인데 나눠지는 거죠. 이게 아주 핵가족이죠, 그죠? 보통 핵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러다가 뭐 부인이 먼저 죽거나 하면 나 혼자 남아요. 독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핵가족 시대다. 핵가족 시대다. 왜? 각각등보채다.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 그걸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하고 여기 뭐 손주가 있고 같이 이렇게 지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가족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세히 한번 뜯어봅시다. 나와 부인은 모든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데는 인연이 되어서 산다 그러죠. 부인과 나도 인연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인연이 돼서 그 참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인연이 돼서 살고, 그 다음에 살다 보니까 자식이 생겨요. 자식이 생기는 것도 자식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자식이 생기는 것도 인연이에요. 인연. 예. 그렇죠? 이렇게 인연으로 형성돼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인을 잘 얻었다 못 얻었다, 인연이 참 좋았다, 뭐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인연으로 모든 것이 이 가족이라는 것은 뭉쳐져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 부인도 인연으로 연결돼 있고 자식도 인연으로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인연이 뭐냐? 인연은 죄송합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보면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보면은 부인하고 나하고 살잖아요, 그죠? 나하고 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여자가 이제 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는데 항상 이 결혼을 해서 살 때에는 결혼이 성사되고 이제 같이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전생에 우리가 이제 뭐 그 인연을 맺을 때는 전생에 어떤 그 인연이 있어야지 된다고 그러죠, 그죠? 뭐 그래서 결혼을 했다. 전생에 뭐 큰 인연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맞아요. 전생에서 부인이 나하고 인연이 될 때 결혼을 할 때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인한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어요. 에? 그러면은 이 결혼이 어떻게 성사됐느냐? 이 부인은 나는 부인한테 빚을 갚으려고 결혼을 한 거고, 에? 그리고 반대로 부인은 전생에 그 많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해준 게 많기 때문에 도와준 게 많기 때문에 빚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건데, 예? 만나는 건데 꼭 보면은 그 뒤에는 보면은 내가 빚을 받으려고 연결이 되는 인연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빚을 갚으려고 찾아오는 인연이 있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정말로 결혼해서 헌신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는 사람, 오직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전생에 빚을 졌기 때문에 갚으러 온 사람이에요. 열심히 와서 이제 내한테 잘해줘서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말썽만 지게 부인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빚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빚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꼭 그 유형을 보면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받으려고 온 사람 아니면은 빚을 갚으러 온 사람. 딱 두 가지 종류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도 부인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 부인은 과연 빚을 받으러 온 분인가? 빚을 나한테 갚으러 온 분인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딱 낳았지만은 이제 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썽을 지기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모를 위해서 부모라면은 끔찍히 생각하고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런 자식이 있어요. 두 개 유형이 있어요. 말썽을 안 지키고 착실하게 잘 자라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고 판판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부모 속을 썩이고 그리고 부모를 곤란하게 만들고 경제를 돈을
탐진을 하고 부모를 애먹게 만들고 이런 그 자식도 보면은 빚을 받으러 온 자식이 있고 빚을 갚으려고 온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빚을 받으려고 온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빚을 갚아야지 이제 다시는 안 찾아와요. 원수지간이에요. 쉽게 그러면 부인이든 자식이든 나하고 인연을 맺어서 같이 가족으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은 다 원수예요. 그렇죠? 빚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러면은 이놈은 이 자식은 큰 자식은 빚을 갚으러 왔구나. 그래서 나한테 잘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둘째 요놈은 빚을 받으러 왔구나. 내가 갚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를 해주고 때를 써서 뭐를 해주고 뭐를 해줘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 받으러 왔으니까 응당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전생에 여러분들이 그 자식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식이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아까워하세요? 줘야죠. 인연의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는 0.1mm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갚아야지 내가 전생의 업으로서 자식한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갚아주면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면은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렇죠? 어차피 갚도록 돼 있는데 그걸 기분 좋게 갚으면 되는 거지. 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해서 내 인생마저 꼬이고 더 큰 업을 다음 생에 짓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중손해, 이중손해. 줄 건 주고 안 줄 수가 없어. 전생에 빚을 갚도록 빚을 졌기 때문에 안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 일을 벌어지더라도 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갚아라. 부인한테도 마찬가지. 부인한테도 빚을 받으러 온 부인은 기분 좋게 갚으라고요. 기분 좋게. 그래야지 다음 생에 빚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빚을 갚아서 먼저 안 오잖아요. 그런 형태의 이 연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을 끌고 가는데 가정의 리더자로서 화목하게 그리고 꾸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고 받아러 온 자식한테 계속 막 짜증만 내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러블만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악의 조건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부인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 생을 살아가는데 일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인은 뭐 연애를 하든지 뭐 중매를 하든지 해서 뭐 태어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자식은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뭐냐? 자식은 내가 자식을 보통 낳았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자식을 낳았다. 낳은 건 맞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건 맞아요. 그랬는데 그 육신을 낳았어요. 육신.
그래서 이 자식은 이제 잘 뜯어보면은 내가 육신은 만들어줬지만은 자식을 자식이 찾아온 거예요. 나를 찾아온 거예요. 자식이 나를 선택했지 내가 자식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한테 무한 책임을 느끼는데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자살할 때 내 자식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따져서 이 자식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부인이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임신해서 그 뱃속에서 자라는 것이 정자와 난자가 모여가지고 뭔가 하면은 어떤 물체가 자라요. 그렇죠?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자라요. 그러면은 아기가 자라는데 사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뜯어보면은 정신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결합체라서 유기적으로 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몸은 부모가 뱃속에 넣고 키운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키운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전생의 업이에요. 이건 비물질 에너지고 이건 물질 에너지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기가 이제 결합되는 태어나는 그 순간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천부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부경에. 나중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제 그 유튜브 강의에 천부경을 쳐보세요. 거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에 부모가 육신을 만들어줘서 10달이 됐어요. 10달이 되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서 애가 앙 하고 울어요. 그렇죠? 안 우는 애기 못 봤죠? 그래서 그 우는데 아주 자제해지게 울어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엥 하고 울잖아요. 그죠? 한바탕 울어야 되니까. 한바탕 울어요. 이 울 때에 우리 몸에는 6,006혈이 있습니다. 6,006개의 혈이 있어요. 이게 자크라라 그러는데 열려요. 앙 하고 우는 그 순간에 기운으로 에너지가 확 열려요. 그때 전생의 영혼, 떠있던 영혼이 6,006혈을 타고 일시에 도킹을 하는 거예요. 그 애기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울다가 하고 홍아리를 하고 그리고 편히 잠들어요. 잠자거나 뭐 그래요. 그 뭔가 하면 6,006혈로 이 영혼의 기운이 이게 나라고 정해져 있는 영혼의 기운이 있어요. 이게 6,006혈을 통해서 일시에 도킹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울 당시가 도킹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느냐? 또 이 애기의 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기의 전생에 살다가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과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그렇죠? 그 몸은 뭐 화장을 시키든지, 뭐 땅에 묻든지, 육신은 그렇게 되잖아요, 몸은. 그리고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비물질 에너지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거예요. 단 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DNA처럼 같이 구름대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부모가 만들어주면은 찾아오는 거예요. 왜? 빚받을 게 있거든. 이 자식이 봤을 때는 나한테 빚받을 게 있거든요. 빚받으러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부모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을 내가 무한 책임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착각이에요. 자식이 나를 찾아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찾아온 거기 때문에 자식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대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 나이까지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이후에는 남이 모른다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 알바해서 대학 개인이 다 다녀요. 이 독립심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원래 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자식이 나를 찾아왔지 내가 자식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육신을 만들어서 내 자식으로 명명을 한 이상 독립할 수 있는 나이, 20세 성인 나이라 그러죠. 그까지는, 그것도 단계별로, 어릴 때는 어쩌고 해서 단계별로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 몰라라예요. 난 몰라라예요. 여기서 더 이상 자식을 도와주거나 건드리면은 오히려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런 이제 관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한테 무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집안 망하고 자식 배려 놓고 교도소나 왔다 갔다 하고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집안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은 혼자예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단지 이 인생을 살 동안 한 생을, 일생이라 그러죠. 한 생을 살 동안 인연에 의해서 결합해서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잠시 머물다가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연이고 연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보면은
나 혼자 왔다가 2년 따라서 살다가 나 혼자 가는 것. 그게 인생이죠. 그러면은 부인한테도 무한 책임을 질 거 없고 갚을 거 갚으면 되는 거예요. 왜? 빚을 받으러 온 부인한테는 열심히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안 하면 돼요. 또 부인이 나한테 빚을 갚으러 온 사람 같으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부인의 업이 없어져요. 그걸 안 받으면은 부인은 업을 또 쌓여가지고 다음 생에 또 찾아올지 몰라요. 이제 무시무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거는 받고 줄 거는 주고 빚을 해결해야 돼요. 빚이라는 것은 받든지 갚든지 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식하고도 마찬가지. 갚을 만큼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한계가 20세까지라는 거죠. 열심히 갚으세요. 그리고 받을 일이 있으면 또 20세 넘어서 자식이 잘하는 집안이 있죠. 그러면은 누리세요. 받아야죠. 갚으러 간 거를 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점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가족의 그 불행한 문제점은 돈입니다. 돈. 그렇죠? 돈 이게를 해결을 못해서 가족이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예?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이제 자식이 분가를 하게 되면은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원래 가족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 그러죠. 가정이라는 것은 식구라 그래.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어야지 가족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지금. 그건 반남이에요. 그러면은 재산을 관리할 때에 재산 관리를 요즘 그 노인네들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망설이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 많고 또 너무 일찍 자식한테 돈을 맡겨서 노후에 그냥 그 부자가 불행한 최후를 맞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랬죠. 맨 처음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각각 등보채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혼자다. 그러나 일생을 살 동안에 인연 따라 뭉쳤다가 흩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갚아야 될 것은 갚고 받아야 될 것은 받으면서 엉당히 살면은 그게 최고의 삶이다. 그리고 내가 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좋은 일에 쓰게끔 나중에 내가 갈 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자식한테 주고 싶으면 유수를 남겨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자식을 돕겠다고 상점을 내줬다 망하고 뭐 했다 망하고 집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족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모든 가정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없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부인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있고 나하고 내 부모하고의 문제가 있고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식 간에는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자식 간에 올 때에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 때에는 얘네들은 경쟁자들이 와요. 전생에 경쟁하던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보면 경쟁이 심해요. 경쟁을 많이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인연이 형성돼 있어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 해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이제 뜯어보세요. 자, 둘째 놈은 어떻고, 큰 놈은 어떻고, 부인은 어떻고, 내 주변은 어떻고. 그럼 나는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옛날에는 이 관계가, 부인하고 나하고 관계와 나하고 자식 관계가 어떤 형성으로 돼 있는 그 구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우왕좌왕 하다가 나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평생 동안 돈 벌어서 모아가지고 저 재산을 지키려다가 자식이 존속살인이라고 그러죠. 그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죽여버리는. 얼마나 불행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처신 문제예요. 처신 문제를 이 가족 관계가 어떤 형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족의 문제점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